I'm Andrea Bang. 안녕하세요. You're listening to the #1 podcast, Midnight Express. Stay tuned. 드라마를 사랑하는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본격 드라마 유튜브 미드나잇 익스프레스. 네, 반갑습니다. 2월의 드라마로 다시 돌아온 미드나잇 익스프레스. 오늘 드라마는 바로 이 드라마입니다. 잡아! 한주야! 아니 뭔데 무슨 일인데? 부산행이다. 좀비. 달려! 1월 28일 날 공개됐던, 그리고 넷플릭스를 벌써 잘근잘근 씹어먹고 있는 한드, 지금 우리 학교는 들고 왔습니다. 저희가 늦었다고 하지만 저희 무비프레스 채널에서 지우학을 굉장히 빠르게 다뤘습니다. 무려 모든 유튜브 채널 통틀어서 출연 배우가 그렇지. 네. 배우가 나온 걸로는 넷플릭스 공식 채널을 제외하고는 최초이자 아주 드문 경우였죠. 네. 저희 이제 무비프레스의 나레이션을 맡고 있는 그렇지. 우리 박준상 배우가 박준상. 네, 호스트가 물론 긴 분량은 아니었지만 나와서 이제 활약하는 장면이 있죠. 준상이라는 역을 가진 배우는 다 훌륭해. 네. 박 씨든 유 씨든 간에 네. 준상은 짱입니다. 예. 또 있나요? 너무 아무 말 아닌가요? 그 무슨 상관이야? 그 두 사람 내가 아는 준상이니까. 앞에 준상도? 앞에 준상도 알죠. 예전에 저랑 작업한 적이 있어가지고 어디 만나면 모른 척은 안 합니다. 네. 그리고 박준상 배우가 등장했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그 구조상 그 설정에 대한 정보를 주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 역할 연기한 배우께서 알다시피 굉장히 그 굳건한 연기력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그 드라마에서 갖고 있는 우리가 어려운 말로 핍진성,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실이 얼마나 진실처럼 느껴지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연기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박 배우가 연기한 그 배역은 진짜 과학자고 의사의 느낌이 나는 거지. 네.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식의 언어, 전문의 언어를 연기를 해도 이게 연기라는 느낌이 안 들고 그냥 진짜 의사가 나왔나? 진짜 과학자가 나왔나? 이렇게 하게끔 리얼리티 연기했기 때문에 더욱더 그 장면이 아주 가슴에 꽂혔다. 되게 개인적으로 많이 친하신가 봐요. 저는 연기력을 많이 평가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내 감동을 받아서 네.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 식구니까 또. 우리 식구인데 네. 우리가 남이가. 네, 어쨌든 저희가 서론이 길었는데 짧은 요약은 저희 이제 기존 영상을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오늘 첫 번째 얘기할 거 K 좀비 또 먹혔습니다. 아울러서 지우학이 이뤄낸 또 부수적 효과가 있다면서요. K 컬스라고 한국 욕, 이걸 보고 나면은 외국인들이 다양한 한국 욕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는 짤이. 근데 이게 좋은 게 아닌 게요. 그럼 외국 나가서 이제 욕 못 해요. 그니까 욕 원래대로 욕을 쓰면 안 되지만 하는 건데 이제 뭐 이렇게 발이라든가 뭐 지읒 이러면 다 알아들어. 농담을 하는 얘기지만 K 좀비 못지않게 K 컬스 그렇죠. 유명해졌다. 네. 뭐 이런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 때 깐부가 수출됐다면은 그러니까 이번은 이제 S워드가 네, 쌍 S워드. 그러니까 어쨌든 K 좀비가 그 부산행이 거의 이제 포문을 열었다고 보면 되죠. 소위 말하는 상업 영화 씬에서 큰 규모로 만드는 작품에서 다룬 거는 부산행이 최초였죠. 부산행 같은 경우도 나왔을 때만 해도 국내에서 반응은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굉장히 안 좋았죠. 네. 우려가 많았죠. 저는 그나마 괜찮다고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개봉 전에는 우려가 많았고, 아니 개봉 후에도 제 개봉 주변에도 이후에는 좋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려라는 거는 이제 걱정된다라는 건 개봉 전에 얘기한 표현이고, 개봉 이후에는 악평이 많았죠, 우려보다는. 그러니까. 근데 그걸 생각해 보면 말이죠. 장르라든가 설정에 대한 이질감보다는 영화가 추구하는 정서 때문에 악평이 더 많았어요. 뭐 신파라는 기타 등등. 그때도 시각 효과라든가 뭐 액션에 대한 평들은 많이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내가 뭐 모든 리뷰를 다 보지는 않았지만 전개가 억지스럽다 뭐 등등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좀비라는 존재가 이제 이질감은 없는데 많이 약화됐죠. 드라마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다. 그러면 서양에서는 그거를 좀 극복했고 이제 감상을 한 걸까요? 그래도 왜냐면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평이 좋잖아요. 그거는 또 다른 문제인데.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신파가 도리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은 이유 중에 주된 이유. 심지어
유튜브에 부산행 그거 보면서 질질 짜는 리액션 올리는 것도 전 본 적이 있어요. 아 되게 많아요. 네. 생각해보면 오징어 게임도 초반에 한국에서 반응 안 좋았어요. 뭐 제가 여러 차례 공개를 얘기했습니다만 공개하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난 보기 시작했잖아요. 그리썸님이 보라고 해서 뭐 그것까지 심상치 않아요. 이래서 본 거 아닙니까? 왜냐면 처음에 나는 왜 안 봤느냐? 하도 악평이 쏟아지니까. 저도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지만 바쁘고 볼 것도 많은데 남들이 안 좋다는 걸 먼저 찾아볼 이유는 없거든. 근데 뭐 형님 이거 장난이 아니에요. 빨리 보세요. 이래서 보게 됐고 나중에 비교해 보니까 외국에서는 훨씬 한국보다 소위 말하는 심파 부분에 대해서 몰입이 굉장히 세요. 부산행도 그렇고 지wak도 그렇고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 연구자들 하면 연구해야 돼요. 신파의 정서적 수용성에 대한 동서 문화가의 차이에 대한 비교 연구. 제 생각엔 만약에 이게 좀 어느 정도 패턴이 되면 또 나중에 먹힐까? 나중엔 또 서양에서도 또 지겹다 그럴 수도 그럴 있겠지. 수도 있을 것 그럴 수도 같다는 있겠지. 생각이 좀 드네요. 신파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국 영화를 예전 같은 경우는 희화화하는 코드로 서양에서는 좀 먹혔었어요. 예를 들어서 드라마 월드 우리가 전에 그렇지. 얘기했었지만 K 드라마의 어떤 클리셰라든가 출생의 비밀.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에는 이미 한물 같거나 이제 안 봤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의 정서인데. 근데 제가 이제 한국 관객들이 비난했던 어떤 신파 요소라든가 외국에서 풍자했던 어떤 K 드라마의 클리셰들 이게 드시면 출생의 비밀, 불치병, 못된 시어머니 등등하고 지금 우리가 부산행이라든가 오징어 게임에서 전 세계를 울리고 있는 그 코드하고는 좀 달라요. 부산행하고 오징어 게임 우리 학교에서 먹히는 거는 사실 희생입니다. 사실은. 신파라고 하지만 눈물을 짜낸다는 면에 있어서는 뭐 똑같이 신파라 볼 수 있겠어요. 하지만 어떤 경우에 눈물 짜내느냐. 앞에 얘기했던 K드라마의 그 클리셰들은 희생은 아니에요.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고 고통에 받는 아픔이 있는 거지. 근데 잠깐 생각해 보면은 그 가장 큰 신파가 저거 아닙니까? 공유가 딸을 위해서 희생하는 아빠로서의 어떤 그 무책임한 자세에 대한 반성과 희생. 그리고 오징어 게임에서 깜보 에피소드는 뭐 서양 사람들이 대성통곡을 하더만 그것도 희생이거든 사실은. 이번에 지우학에서도 보면은 많은 부분의 눈물샘이 희생이에요. 그래서 너는 이제 정리하면은 기존의 K-드라마 신파 코드하고는 차이가 있다. 왜 외국에서 먹히느냐. 희생 코드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희생은 서양 문화권에서는 쉽지가 않다. 이거는 이제 드라마 전체적인 어떤 내용 느낌에 관련해서 얘기를 한 것 같고 저는 이제 좀비 한국형 좀비가 어떻게 해외에 통했느냐. 크리스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해외 좀비 드라마도 굉장히 많이 보셨잖아요. 그렇죠. 가깝게는 우리 워킹데드, 피어 더 워킹데드까지 우리가 몇 시즌을 봤는데 그거하고 비교했을 때도 분명 해외에서의 반응이 신선하다는 K 좀비 굉장히 신선하다는 반응이 있거든요. 글쎄 일단 1차적으로는 좀비 연기들을 너무 잘한다. 꺾은 거. 제가 보기엔 제일 잘하는 것 같아. 좀비 무브먼트가. 일단. 네. 그리고 일단 현재까지 나온 우리나라 좀비들 다 달리지 않나요? 늘렸던 좀비가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있었겠지만 뜬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요번에 이제 지우학의 좀비들이 어떻게 다르냐를 가지고 뛴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뛰는 좀비가 지우학에서 처음은 아니죠, 크리스님. 아니죠. 이미. 그러니까 옛날 좀비들은 다 이렇게 그렇죠. 뭐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대표적인 워킹데드도 천천히 빠르지 않았어. 가고. 근데 이제 이걸 왔었어. 2000년대 들어서 본격적으로 이제 뭐 새벽의 저주 리메이크, 그리고 잭 스나이더가 만든 거. 월드워 제트. 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중에 28일 어디서는 약간 변종돼서 뭐 날아다니는 것도 있지 않았나? 그건 이제 바이오해자드에서 날아다니면 좀비가 아니지. 뭐 하여튼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건 제끼고 하여튼 뛰는 게 많이 나왔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처음에 부산행이 떠서 그런 거 아닐까요? 부산행에서 일단 빠른 좀비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먹히겠다 해서 계속 그런 게 아닌가. 또 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신파 얘기를 했지만 신파를 제끼더라도 인간의 좀 심리 묘사나 이런 거를 한국 작품들이 좀 잘 한 것 같고 그거 사실이에요. 그런 것도 먹혔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공통적으로 지금 좀비물뿐만 아니라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좀 사회적 비평이 좀 많이 들어간 면이 가령 제가 여기 편집장님하고 크리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보셨던 외국 대상 좀비 작품 중에서 한국만큼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부패, 권력층의 탐욕 이런 걸 묘사한 게 많이 있었나요? 가령 워킹데드 내가 스티븐 연 나오기 전까지는 꼬박꼬박 봤습니다만 좀비 아포칼립스 후에 살아남은 인간들의 문제는 많이 다뤘던 것 같아. 근데 거기에 무슨 권력자가 개입을 한다든가 뭐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작용한다든가
이런 거는 이렇게 뭐 벌레 본 기억이 없거든요. 그렇죠. 아포칼립스 자체로 다뤘지. 아포칼립스 자체를 다뤘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우리나라 좀비는 부산행부터 사실 권력의 문제, 사회적 구조의 문제 그것도 얘기하고 저는 있거든요. 약간 좀 그런 이제 이게 또 공식화가 돼서 또 너무 그런 쪽으로만 가다가 안 먹히는 거 아닐까. 그러면 아마 한국의 제작자들이 그 전에 감을 잡고 태세 전환을 할 겁니다. 근데 태세 전환을 해도 저는 만약에 코미디로 성공한 게 없잖아요, 솔직히. 코미디. 좀비 코미디? 응. 그런 쪽을 좀 못하지 않을까 모르겠어. 아니야, 시도한 게 있구나. 있었어요. 흥행이 네, 안 돼서 그렇지. 그러니까. 있었어. 그러니까 현재 기준으로 볼 때는 그쪽으로는 아직 좀 잘 못하지 않나. 너무 심각한 쪽으로만 맨날 이렇게 가니까 저는 좀 도리어 좀 느린 좀비의 코미디도 한번 시도해 보면 어떨까. 느린 좀비 나올만 하거든요. 그리고 코미디도 블랙 코미디로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바라는 바예요. 코믹 좀비로 가면 몇 년 전에 나왔던 것 중 코믹 좀비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등급이 되게 낮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또 코미디인데 R등급 수준으로 코미디 잔혹 코미디를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관객한테 안 먹힐 거라고 생각해서 안 만들 것 같아. 수어사이드 스쿼드 같이. 이제 그게 이제 근데 좀비를 또 등급을 말씀이에요. 낮게 하니까 보는 재미가 없더라고요. 코미디라든가 저예산으로 하면은 미술이라든가 시각 효과 부분의 완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만큼 흥미를 잃을 수도 있고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만은 22살 젊은 제가 영화 미래 영화인하고 얘기하면서 문화적 관용도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좀비 영화도 받아들이고 병맛 코미디도 나온 세상에 왜 더 가볍고 이렇게 이런 스낵 컬처 같은 거를 안 좋아할까 했더니 일반화시켜서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젊은 친구 말로는 영화나 드라마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나치게 가볍게 가는 거는 오히려 젊은 친구들이 안 좋아한답니다. 예, 그렇게 좀 제대로 돈을 들여서 만들고 좀 퀄리티 있게 나오는 거는 좀 톤도 좀 진지해야 되고 메시지 좀 진지해야지 그걸 너무 이렇게 좀 병맛으로 굴러가는 거는 다른 분야나 먹혀도 그렇게 또 하는 건 안 좋아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젊을수록 영화 자체에 대한 접근 방법이 우리나라 얘기인 거죠? 한국에 엄근진하다 이거죠. 엄근진. 잔혹 코미디는 아직도 안 먹힌다. 한국판은. 션 오브 더 데이드나 뭐 이런 그 정도. 거. 그 정도도 제 생각에 한국 걸로 나오면 좀 힘들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막 그것도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는 또 이랬는데 해외에서는 재밌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아주 가볍게 볼 때는 가볍게 보고 엄숙하게 볼 때는 엄숙하게 봐야 되는데 영화라는 매체를 너무 엄숙하고 진지하게만 접근할 필요는 없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영화로 다룰 때는 뭔가 좀 진지하고 사회적 메시지도 좀 있고 좀 이래야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다. 저는 안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저도 저는요 45년 전부터 안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제발 철 좀 들으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지. 저는 갈수록 더 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가 브로맨스가 생기려고 그러는구나. 진지한 거 보겠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 큰일 날 뻔했어. 이렇게 까이나요? 아니 하여튼 뭐 지금 얘기는 그렇게 했지만 하여튼 저는 그런 여러 가지 점에서 지금 우리 학교는 되게 괜찮았다. 전체적으로. 유머도 좀 있었죠 중간중간에. 중간에 좀 있었죠. 그러니까요.